당신의 시원한 랜선 선배 상담소입니다. 박 선배님 먼저. 네, 저부터 할까요? 예, 저 장 후배님의 사연입니다. 결혼 3년차 아내입니다. 현재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병원에도 다녀왔고 저희 부부 둘 다 문제가 없는데도 임신이 잘 되질 않습니다. 기간이 오래될수록 심적으로 힘들어지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멘탈 관리가 조금 힘듭니다.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요즘 이렇게 네. 이분들은 병원 다녀왔는데 그 문제가 네. 없다고 하니까 네. 불임은 아닌데 네. 제 지인들 중에는 네. 불임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시험관 하기 이런 걸 하기도 근데 그거 진짜 사람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근데 불임인데도 불임이래. 그 뭐지? 난임이라고 난임? 임신 잘 안 돼. 어려운 그래서 뭐 호르몬 맞고 시험관도 하고 시험관 최종적으로 하는 건가 봐. 그 여성분들이 진짜 아프다면서요. 이거를 같이 하자고 이제 와이프한테 하기도 제안하기도 조금 미안하고 근데 또 아내분은 가지고 싶으실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특수한 케이스긴 한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니까 얼마나 죄송합니다 엄마 옛날 사람이겠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결혼하시고 10년 만에 나왔어요. 10년 만에? 네, 와. 그 옛날에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20몇 년생 막 이런 때 분이신데 와. 첫째를 10년 만에 네, 낳으셨고 네. 와. 그러니까 애가 가준 그때는 뭐 병원을 이렇게 갈 수도 없잖아. 가준 노력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기면 우리 할머니 얼마나 피가 말랐겠어요. 근데 아이고, 10년째 애가 생긴 거예요. 와. 우리 할머니 아직도 그 얘기 하시는데 진짜로 한겨울에 그 절에 가서 그 계곡물에 목욕하고 100일 기도를 몇 회를 했는지 모른대. 그러니까 할머니 그때는 포기하셨대. 그래서 뭐 양자를 드릴까 뭐 이런 부족부시대 의논을 때는. 하다가 10년째 엄마가 생겨가지고 애를 낳았다. 정말 축복이네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딸 아들 넷을 낳으셨어요. 이게 위로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뭐랄까 3년 아직 3년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아직 3년이잖아요. 또 아니야. 아이를 목적으로 하고 계속 시도하시는데 안 생기면 사실 엄청 불안하죠. 잘 안 되시겠지만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강박이나 스스로에 대한 맞아요. 그런 거는 너무 몸에 안 좋으니까 그거는 또 아이 생기는 그 환경을 더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계속 시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 후배님의 사연. 요즘 배달 음식으로 식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식생활을 바꿔보려고 고민 중입니다. 채소 등 재료를 사다 놓으면 상해서 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아깝기도 하고 그것도 일 만드는 거라 잘 못했었는데 그래도 또 시도해보려고요.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들 안 남기고 잘 돌려 쓰는 꿀팁이 있을까요? 라는 중요한 고민 사연입니다. 어떠세요? 집에서 음식 해드십니까? 저희도 잘 안 해먹어요. 진짜요? 거의 저희 장모님께서 해서 반찬을 주시는구나. 해다 주셔서 네. 이쪽 저희도 안 해먹어요. 아니 해먹는데 네. 뭐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 해먹어도 사실 조금 버리는 게 저희도 많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 사연을 제가 보고 뭐라고 답변을 우리도 식재료 많이 남겨가지고 많이 버리고 있는데 내가 그렇죠.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된장찌개가 땡긴다. 그래서 된장찌개 끓여 먹겠다고 마트에 가서 된장찌개 재료를 사와서 끓이잖아요. 그러면 사 먹는 게 훨씬 싸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뭐? 친구들을 계속 부르면 되지 않아요? 집들이를 계속 해가지고 내가 막 그랬어. 남은 식재료를 요리를 계속 해주고 먹이고. 어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요즘 시국에는 약간 친구들 부르기도 약간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때 네. QR 체크하고 열 체크 체크하고 열이 높네? 안녕? 제가 한때 이렇게 그 장모님이 해주셨다는 것처럼 많이 해서 친구들 나눠줬었어요. 와, 그 정도로. 네. 손이 크셨군요. 제가 지금도 1인분, 2인분을 잘 못해요. 무조건 3, 4인분. 식재료 안 남기려면 일단 재료를 남겨놓지 말고
다 만든 다음에 나눠주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네. 나중에 쓸 것 같죠? 안 씁니다. 그러니까 약간 된장찌개 끓일 때 애호박 하나를 사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된장찌개 끓일 때 그거 4분의 1도 쓰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한 번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 나머지 애호박으로 애호박 나물을 만드세요. 그냥 볶기만 하면 되거든요. 잘게 썰어서 소금 넣고 뭐 기름 살짝 둘러서 맛간장 살짝 넣고 마늘만 넣으면 훌륭한 애호박 볶음이 되는데 볶아서 놔두세요. 재료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한 번 만들 때 다 만들어야 돼. 그러면 먹게 돼 있어. 아니면 누굴 주던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재료만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그 아이는 곧 사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쵸. 불쌍하네. 그러니까 그리고 까만 봉지에 넣으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고. 그거 못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고이 사망하시는데 아이고. 잘 보이는 비닐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문 후배님의 사연입니다. 회사에서 욕만 느는 것 같아요. 계속 다녀야 할까요? 박 선배님 편집해드릴게요. 네. 얼마 전까지 계속 욕이 늘고 계셨잖아요. 저 진짜 쌍욕했어요. 쌍욕을 해서 회사에서? 아니요. 집에 와서. 내적 집에 와서. 쌍욕. 근데 이게 저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욕이 드니까 와이프한테 또 미안한데 와이프는 이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직장 생활을 해서 그 새로운 직장에 가서 그 되게 어려운 직장 상사가 어떤지 그래도 공감을 하니까 이해를 했는데 되게 본인이 힘들어요. 주변 사람도 힘들고. 그럴 것 예. 같아.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은 뭐 어떻게 그 시절도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문 후배님의 상황이 저랑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문 후배님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뭐 3년, 5년, 뭐 7년 이렇게 오랜 한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욕이 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조금 현명하게 어떻게 네. 하면은 안 들리게 욕을 할 수 있지? 아. 회사에서 욕할 수 있을 만한 사각지대를 찾아가지고 진짜로 욕을 한다. 진짜로 쌍욕을 아. 때려박고 벽에다가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벽을 근데 진짜 그런 게 필요해. 필요하니까, 저 진짜. 회사에서 악력기 그거는- 아시죠? 악력기. 저 악력기 두고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운동도 되는데 뭔가 풀어줘야 뭐가 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욕도 늘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그 근본적인 이 스트레스에 욕을 하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은 쉽게 네. 바뀌지 않거든요. 변하지 맞아. 않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사람이 많아요. 음. 직장 생활. 어디 가나 그렇지. 다 사람이.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문 후배님이 욕을 느는 것 같다는 건 제 생각에는 담배 술 안 해요. 이분은 그래요? 그 욕을 하는 거야. 이분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결하는 방법을 찾은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각지대 아무도 들리지 않는 곳에 가서 대나무 숲을 만드세요. 스스로의 그런 숲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어떻게 푸십니까? 스트레스요? 해소하는 방. 난 이게 제일 궁금해. 그 사람마다 그게 음.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 그걸 찾았다는 거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사실 저는 요새 난 잘- 박 선배 전 알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운동으로 풀잖아요. 운동 있구나. 근데 헛거리 맨날 하고. 그거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개념 생각을 못하는 게 저는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는지 막 이렇게 안 받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근데 방금 정 선배님께서 저한테 운동하시잖아 이랬잖아요. 내가 운동을 해서 이렇게 안 받나 스트레스를? 그리고 평소에 그게 관리가 되고 있는. 이게 화가 쌓이는 거잖아요. 여기 음. 이게 열이 분출되면 이거 화도 식는 것 같아요. 맞아. 몰라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막 뛰고 나면은 스트레스 확 해소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기분 있죠. 예. 그 건강에 수승화강이 중요하다고. 어떤 거요? 그 한의학적으로 예. 수승화 화는 내리고. 화는 내리고. 그러니까 그 물의 기운을 올리고. 아. 그 열은 내리고 약간 그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시게 뭐 이런. 그쵸, 땀을 빼내라. 네. 아. 그런 거죠. 땀을 빼내면 열이 가라앉는. 그것도 굉장히 저 한때 지금 강아지 키우기 전에 혼자 조깅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정말 개운하더라고요. 정말 그 땀을 흘렸을 때 그 끝나고 나서의 그 개운함은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많이 뛰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보이거든요. 뛰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 중. 그리고 문득 생각나서 욕이 드는 거 욕하세요 그냥. 맞아. 욕하세요. 네. 상사한테요? 안지. 상사한테는 아니고요. 경 후배님의 사연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가족이 원하는 것에 대해 더 민감해지게 되고 제가 불편하고 힘든 것에 대해서 자꾸 참게 되면서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경제적인 부담이 될까봐 가족 곁에 늘 있고 싶지만 가끔은 저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사실 독립하고 싶은데 당장 넉넉한 상황인 것도 아니고 또다시 외로움에 져서 삶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터덜터덜 본가로 돌아가게 될까봐 두려워요. 사실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옥 선배님은 지금 독립하신 지 꽤 오래 되셨잖아요. 저는 말하자면 강제 독립인 건데 본가는 부산이고 네. 20살 때 대학 때문에 서울에 와서 자연스럽게 독립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곧 40이 되면요. 산 시간이 이제 가족이랑 산 시간이랑 나 혼자 산 게 반반쯤 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외롭지 않으셨나요? 외로움에 몸부림 아직까지 치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랑 술과 못 함께. 살겠어. 맞아. 술과 함께. 야 이건 중독이잖아. 저도 혼자 살 때 그렇게 술 맛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혼술이 제일 좋아. 네, 뭔가 되게 센치한 넷플릭스 영화를 보다가 이건 까야 된다. 이미 뭐 와인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소주야.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 뭐 그럴 때가 있어. 회를 시켜서 막 소주도 먹고 막. 아, 진짜요? 이렇게 샤워 캔맥주 딱 수고했어 이러다가 와인 무슨 영화를 예. 보는데 이건 와인이다. 딱 올 때가 있어. 네. 이건 치즈의 와인이다. 알았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독립을 권했네. 장태사라고 그러고 독립하라고. 저도 독립을 권합니다. 당장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조금 천천히 제가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두 달 정도 아는 지인과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긴 한데 이건 너무 해답이 아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저는 계속 혼자 살았는데 혼자 살다가 정말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다가 참다 이 외로움을 이길 수가 없을 때 제가 하우스메이트를 몇 번 드렸었어요. 그래요? 네, 지인의 뭐 건너 아는 친구가 집을 구하는데 뭐 몇 달이 빈다 뭐 그런 것들을 노려서 우리 집에 오라 그래. 내가 2-3달 정도 우리 방 비워줄게. 와 진짜 무료로? 아니지. 뭐 한 달에 한 20 정도씩 받았어요. 저렴하네요. 네. 그랬는데 그것도 굉장히 나는 스스로 그 사람을 이용했다고 생각해. 한 2-3달만이 딱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외로움을 지금 내가 상태가 안 좋고 누군가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딱 마침 그러면 우리 집에 오라 그래. 내가 거의 돈 안 받은 적도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그게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왜냐면 그때 그 생각도 했거든요. 반려견을 키울까? 근데 이건 2-3달 데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시보호도 있잖아요. 네. 임보. 근데 그것도 좀 뭐예요? 임보? 임시보호. 임시보호라고. 임시로. 네, 데리고 있다가 입양처가 정해지면 그때 이렇게. 잠깐 뭐 그게 기간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키우기에는 조금 부담인데 강아지는 너무 이쁘고 키워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임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즉 사람 임보를 한 거죠. 네. 지금은 그런 시기 아니죠? 아닙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시기면 우리 집에 오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딱 그 시기면은 이분이 딱 잠깐 와도 되는데 제가 1회 때 그 연애 상담을 할 때 저희가 혼냈잖아요 조금. 그래서 조금 미안했는데 그 친구한테 그 후배님에게 경후배님도 조금 혼나야 될 것 같긴 해요. 왜? 가족이랑 함께 살고 있어요, 그죠? 네. 제가 봤을 땐 지금 이미 장성한 성인이야. 그렇겠죠? 장성했어? 제가 불편하고 힘든 것에 대해서 자꾸 참게 되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요. 부모님은 안 그럴까요? 지금 당신과 살고 있는 부모님은 안 불편하고 안 힘들까요? 참는 게 없을까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참았구나 우리 부모님이.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네. 너무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 지금. 아니 부모님이 평생 그럼 장성할 때까지 키워줬는데
아직도 계속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럼 본인이 불편한 거 참아야지.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정서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독립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래서 같이 사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외로워서 같이 산다? 이거는 정서적으로 저는 좀 독립이 덜 된 상태라고 보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경호배님에 대해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같이 살더라도 내가 자존감을 지키면서 나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있다고 봐요. 사실 몸이 불편한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타인과 살려면 당연히 불편한 거니까. 근데 자꾸 이제 몇 번 외로움에 져가지고 돌아갔다. 그거는 사실 저는 정서적 독립이 좀 더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본인에게 감사함을 표현을 계속 해야죠. 계속 저를 이렇게 걷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실제로 제 경험담인데, 제가 굉장히 막 나가던 친구였기 때문에 엄청 본인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못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막 아버지랑 네 집이야. 여기는 당신의 집이 아닌데. 이게 왜 네 네 집이야? 멋대로 하려면 네가 네 집 생겼을 때 거기서 하라고. 여기 내 집이라고. 아버지가 그때부터 닥치고 저는 살았습니다. 제가 불편한 거 있지만 제가 진짜 제 집 방이 아니구나. 그러네? 내가 지금 나이 30 넘어가지고 아직도 원쳐 사는데 내가 왜 깝치고 있었지? 그때 제 방이 너무 더웠거든요, 진짜로. 네. 선풍기 딸랑 하나로 방문 열지 않고 한 4년 버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독하다. 저는 부모님, 아버지랑 밥 먹는 게 불편해가지고 아이고. 밖에 나와가지고, 네. 그리고 엄마한테 뭐 무슨 반찬 먹고 싶다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기간에는. 결혼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죄송한 거야. 독립할 정도의 여유는 안 되고, 그렇다고 번듯한 뭐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따박따박 용돈 갖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근데 내 욕심을 지금 채우려고 하지 여기서? 아니야. 철이 없는 거야 그거는. 그리고 만약에 경호배님이 좀 불편함을 덜고,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 못 나가, 근데 불편함을 좀 집에서 덜고 싶어, 그러면은 상황이 되는 만큼 생활비를 내세요. 그러면 집에서 좀 더 당당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타협하실 부분을 타협하시는 게 어떨까, 같이 사시려면. 그리고 지금 두 분 말씀처럼 독립을 조금씩 준비해 나가시는 방법이 어떠실까. 맞습니다. 박후배님의 네.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아기가 예쁘고 사랑스럽긴 하지만 가끔 혼자일 때의 자유로움이 너무 그리워요. 공감이 너무 되시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쁜 엄마인 것 같아서 속상해요. 좋은 밸런스를 찾고 싶어요. 라고 오픈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립죠, 사실. 그립죠. 그립지만 저는 며칠 전에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얘가 잠버릇이 네. 꼭 산책을 나가야지 잠이 들어요. 아, 되게 강아지랑 비슷한. 그 바깥에서 배변을 하는 애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잘 때 되면은 항상 자기 신발을 가지고 와요. 난 어머. 와, 정말 신기라고. 대박. 잠깐만, 그러면 산책 다녀와야 잔다. 다녀오는 게 아니라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다 보면 어느새 잠들었어요. 그 자기한테 그게 고정이 되면 그런가 봐. 나가서 자는 거다. 잠들었다 싶으면 이제 딱 데리고 와가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잠든 애기 얼굴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은 걸 포기해야 될 수 있는데 네가 없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익과인 것 같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걔가 없는 세상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자유롭고 싶죠. 진짜 이런 시국이라도 내 혼자라면 저는 전국 일주를 떠나고 싶은데, 물론 본인이 이렇게 쓰셨지만 계속 하나하나 포기하고 계실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어머니들은, 여성들은 많은 걸 포기하거든요. 수유할 때 네. 2시간 텀으로 이제 깨면은 남편들은 계속 자는데 엄마들은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계속 먹여줘야 돼요. 아이고. 밤잠을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하나. 쪽잠밖에 못 자죠. 자유로움과 이 책임감 사이에서의 좋은 밸런스를 찾고 싶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커야지 조금 한 몇 이제 살쯤 돼야 돼? 그래도 초등학교는 들어가야 초등학교 고학년쯤? 3학년 3학년 이상 이상? 돼야. 그래서 10년 보잖아요 한 명당. 그리고 10년 걸린다고 했는데 아이 하나를 조금 혼자 둬도 될 만한 상태로 난 그 10년 사이에도 틈틈이 혼자일 때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에 자기한테 조금씩이라도 허락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남편과 그걸 맞춘다거나 아니면 뭐 잠깐 어디 아이 이건 절대 나쁜 거 아니고 뭐랄까 도망가는 것도 아니니 자기에게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그 어떤 순간들을 벌어서 자기한테 선물처럼 꼭 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가끔이더라도 10년 후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남편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렇게 희생해가지고 아이를 키운 그 감사함, 고마움은 정말로 그 아이가 커서 부모가 되면 알 겁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다니시기가 더 힘들어서 답답하신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좋습니다. 다음 사연 박 선배님. 네. 최우배님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33살 직장인이며 결혼 1년차 신혼 남편입니다. 저희 아내 직장은 전라도 광주에 있고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서울 발령을 요청했으나 회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주말 부부로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주거비와 교통비, 경제적인 부분도 부담이고 또 최근 오른 수도권 집값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네요. 결혼하고 집을 산 주변 친구들에 비해 뒤처진 것 같고 심적으로 부담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 입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라도 매매하셔야 됩니다. 네. 어디를 매매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직접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워낙 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청년? 지금 맞벌이를 하고 계시고 33살 정도 되셨으면은 지금 뭐 부인분께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자산은 모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자산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틈새 시장을 찾으셔야 돼요.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매를 하시고 그 매매라는 그 단계에 진입을 하셔서 또 바라보는 시야가 또 다르더라고요. 뭐 세금이라든지 정부의 정책, 이런 뭐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아예 거기에 빠지신다기보다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공부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열애자가 아니구나. 나도 이제 그런 정세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가셔야지. 근데 저는 그 알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야 피부로 와닿고 지금 내놓는 정책이라든지 현 상황이 막 내가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좋은 예. 얘기인 것 근데 같아요. 어디에 이제 집을 살려고 해도 아내분 직장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 집을 산다고 해서 꼭 내가 그러니까 지금은 실거주 2년을 해야지 나중에 이제 뭐 내 집으로. 몇 억 이하의 양도소득세를 면해준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실거주는 하면 돼요. 언젠가는 2년을 하면 되는데 당장에 본인이 실거주를 하셔도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뭐 수도권에 계시니까 수도권에 어디를 마련해서 거기를 이제 주말 부부로 하시면서 실거주를 하셔도 되고 나중에 어떤 환경에 따라 또 뭐 이동하실 경우가 생기면 거기 전세 주면 돼요. 전세 주고 만약에 지방에 가셨다 그러면은 그거 전세 놓고 지방에 가서 전세로 사시면은 돈 남습니다. 그 남은 돈으로 재투자하셔도 돼요. 진짜. 33살 직장인인데 수도권에 집을 장만하셨다. 일단 이거부터 성공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야죠. 만들고 충분히 있어요. 예. 본인이 찾아보시면은 뭐 직접 임장을 가신다거나 그런 걸 보시면서 저는 그게 맞지 않나. 발품을 팔아야겠네요. 예, 뭐 그래야죠. 예. 그리고 요새 워낙에 정보가 많아서 뭐 블로그라든지 뭐 유튜브 방송만 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홍수인데 이거를 내가 하냐 아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그 세계에 들어가느냐, 그냥 그 세계 속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정바곡 상담소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에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서대문에 있는 세 곳의 인디 서점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12,000원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자, 저 그거 알아요. 세 곳.
자, 인디 서점 세 곳은 저 오늘 알아요. 박 선배님이 세 곳 다 그- 설명을 해주실게요. 그 세 곳 중에 두 곳은 연희동에 있고요. 연희동에 있고 한 곳은 한 곳은 밤의 서점이란 곳입니다. 오. 그리고 초콜릿 책방이 두 번째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문 근처에 그 영천시장 뒷골목에 오. 있는 한옥으로 된 오. 그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 여기 그 작가님께 그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작가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곳인데, 예, 꼭 가보십시오. 사연 보내주시면 12,000원 상당의 책을 살 수 있는 요 세 군데 서점에서 그런 네. 쿠폰인가요? 뭐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셔서 정바구 상담소에 사연이 선정됐고 연락처, 이름과 연락처를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선정되신 분들의 리스트를 그 책방에 항상 보내드리거든요. 다음 주에.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그 12,000원 금액은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한 곳은 음료를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밤의 서점이라는 곳은 음료를 먹을 수 없고 나머지 두 군데서는 음료도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인터넷으로 시간을 확인해 그 보시고 이용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이게 뭐 9시부터 뭐 6시 이게 아니라 이게 다 다른 요일별로 있더라고요. 저희가 예. 1화 때 자막으로 한번 띄워드렸는데 예. 한 번 더 자막으로 여기 예. 아래 띄워드릴게요. 사전에 시간 꼭 확인하고 가시고 예. 네. 인디 서점들은 매일 열지 않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고 이렇구나 했어요. 예. 왜냐면은 다 투잡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서점이 예. 그렇게 이제 그치 수익 그것만으로는 맞습니다. 그 아까 누구였지? 네. 이렇게 김후배님 자존심 버려. 버리래. 다 투잡하는데. 8월 7일 정바옥 상담소 제5회 라이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시원한 랜선 선배 정 박 오 상담소였습니다.